네, 안녕하십니까. 테이라이브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우리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아주 패부 깊은 곳을 찔러대시는 우리 조동욱 교수님과 함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 오지경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이게 좀 기존 언론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 이시종 도지사가 재산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이제 그 이시종 지사 갖고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7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무려 2억 8,100만 원이 올랐다고 해요. 보니까 그 재산이 그러면 되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네. 전체 재산은 줄었어요. 알고 봤더니 차남의 재산이 한 3억 4천 있던 거를 고지급을 했어요.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총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이거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 네 글자로 공수신고? 네, 글쎄 공수신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또 그만큼 그 재산이 상승됐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봐. 네. 그리고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네. 줄었다는 거 자체도 만약 진짜 줄었다고 칩시다. 도지사 정도 되면 관사 나오죠. 네. 거기다가 관리비 다 나오지. 자동차 나오지. 휘발유값 다 나오지. 월급 비싸지. 이 판국에 당연히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도지사가 다른 데도 아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도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불었다. 이게 좀 허탈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전에 필요에 의해서라도 강남에 샀다면 네. 사실은 주요 공직에 갔을 땐 그걸 처분하는 게 좀 모양새가 좋아요. 그 전에야 필요에 의해서 필요했더라도 국민 정서상 안 좋거든요. 강남에 집이 있다 그러면. 네.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전 팔아버리겠어요. 거기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죠? 국민 정서상 안 좋은데. 하여튼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는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곳이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전세값은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값이 떨어진 것도 송파에 대단히 지금 입주 물량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입주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값이 떨어진 거지. 제가 보니까 매매가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겁니다. 이건 왜냐면요.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로 변재일 국회의원이 나름 그래도 물망에 올랐었어요. 네. 근데 명단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그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조동욱 후보자가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 상당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다시 쫓겨난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그럼 변재일 의원이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조동욱 후보자 말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요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다른 장관 후보들은요? 다른 장관 후보들도 국토부 장관도 새 생각 갖고 있다가 직전에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투기를 막아야 되실 분이 아주 노른자의 땅에 저는 어찌 보면 이 실제로 정부에서 좀 안 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타기한 거 아닌가 맨 처음부터. 예를 들면 7명 중에 여기는 꼭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는 양보해야 되는 그런 카드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제기하는 추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어요. 성동격서 비슷하게. 그다음에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여당에서 디펜스를 안 해줘요. 한대영 보세요. 보통 여당 같은 경우 디펜스를 하잖아요. 디펜스를 안 해요. 그렇죠. 이철희 의원도 여기에 감당할 만한 자리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명 차례라는 그러한 좀 아주 정말 이분이 살아온 거에 진짜 완전히 그 일주일 동안에
개망신을 당하고 앞으로 이분이 회복하겠어요? 청문회 중간에도 네. 이미 딴 사람한테 의견 타진을 하고 있었대요. 아. 너 혹시 과학기술 장관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 중간에도 그랬으니까 이거 뭐 맨 처음부터 그냥 그 카드로 그냥 이렇게 날리는 카드로 그냥 쓱 집어넣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의 이런 인사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결같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대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장관 자리를 제안을 하면 40%는 청문회 때문에 자신 없어서 안 한다 그러고 네. 40%는 자신 있다 그러는데 이제 뒤져보면 영 아니고. 그러니까 20%에서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인재가 많은 것 같아도. 네, 같아도. 네. 어쨌든 뭐 이 인사청문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생명이구나, 생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변재일 국회의원 다시 청와대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이런 속담이 다시 떠오르게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이 과연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을지.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정치는 역시 말이다 이겁니다. 언어. 예. 이훈혜 교육부총리 겸 장관이 며칠 전에 청주 와서 청주 농고에서 이제 나무도 심었습니다. 네. 김배호 교육감과. 그런데 이제 화면을 잘 보니까 이시종 도지사는 없더라고요. 완전히 교육 집안끼리만 나무를 심었는데 뭐 기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명문고 설립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잘 협의하시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언론적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저기 에드벨레 띄우는 거 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자유형 살입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보면은 교육 상황과 발전 방안 등을 교육감과 충북지사가 협력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뭐 교육부 장관한테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이걸 합의를 해서 그다음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수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대답할 정도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특히 이시종 지사가 주장한 자사고 이거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건너간 거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유 장관이 왔다 갔잖아요. 예. 요새 그 보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뭐 서로 만나서 대화를 진행시킬 것 같고 이미 며칠 전에 이수계 위원장의 참가 아래 셋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는 탈출구 주면서 실리를 취하면서 그냥은 하면 또 사람이 한마디로 그 방송에 이런 말 하는데요. 쪽팔려지잖아요. 네,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모양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고를 밀어붙였다가 그게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히자 그러니까 테러를 만들. 이제 도교육위원회가 어떤 이제 중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유은혜 부총리가 사실상 그거는 안 돼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제3의 대안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는 걸까요? 자존심도 지사님 자존심도 살려주고 또 실질적인 적으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주고. 근데 지금 3달 동안에 이 자사고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피로감이 극도로 쌓였는데 체면을 차려주는 게 이게 온당한 처지입니까? 그러면 도민들의 체면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뭐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정치니까 말 그대로. 그렇군요. 그럼 요새 이 나오고 있는 명문고 논란, 자사고 논란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참에 교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했으면 좋겠는지 교수님은 어때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육은 사실 교육감님이 주축이 돼야 되는 거고 도적은 리시종 지사님이 주축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교육감님이 이쪽은 강호축 얘기를 하는데 중구축
네. 뭐 이런 얘기 꺼내고 나온 거랑 뭐가 틀려요? 교육은 교육감님한테 맡기고 도정은 지사님이 하시고.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건의도 하고 네, 그럴 물론 수는 토론도 할 있겠지. 수는 있으나 이렇게 뭐 사회단체 사람들 내보내서 자꾸 압박하고 본인이 주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꿰뚫는 그런 말씀을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